아이오닉 6는 실차가 조만간 공개될 예정인데 딱 보면 놀랄 정도로 바뀔 거예요. 안녕하세요, 장지택입니다. 지금 독일 뮌헨에서는 모토쇼가 열리고 있어요. 여기 나온 차들 중 컨셉트카, 주요 컨셉트카들만 모아서 보여드릴 텐데요. 다 전기차고 다 자율주행차고 그리고 재활용 소재 등을 강조해서 무공해, 친환경성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이번 독일 뮌헨 모토쇼에서는 내연기관차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거의 다 전기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로 이제 확실히 넘어가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어요. 독일 뮌헨 모토쇼에서 공개된 컨셉트 카드를 주요 차종들만 모아서 보여드릴게요. 비디오 오토. 자동차의 나라죠. 독일에서 열린 국제 모토쇼이긴 한데 이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전에 보여줬었던 엄청난 규모의 모토쇼는 일단 아닙니다. 그리고 뭐 국제 모토쇼라고는 하지만 국제성을 뭐 짙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독일 자동차 회사 외에는 딱히 주목받을 만한 차는 없어요. 프랑스 르노의 메간 전기차 정도가 아마 비독일 차 중에 좀 주목받고 있는 차 같고요. 규모가 예년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해요. 원래 독일에서 열리는 모토쇼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데요. 여기 전시장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전시장이 뭐 한 덩어리가 큰 게 아니고 전시장이 한 열 몇 개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거기를 차를 타고 왔다 갔다 거리면서 이제 취재를 하고 이랬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전시 규모를 절반 이하로 줄여서 독일 프랑크푸르트가 아닌 독일 뮌헨에서 모토쇼가 열리고 있습니다. 원래 독일에서 열리는 모토쇼는 홀수해의 가을에 열려요. 그리고 짝수해의 가을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제네바 모토쇼는 매년 봄에 열립니다. 요게 유럽을 대표하는 세계의 모토쇼예요. 근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부터 2020년도부터는 열리려다가 취소되고 그래서 거의 2년 정도는 모토쇼를 저희도 볼 수가 없었죠. 근데 이번에도 뭐 열릴랑 말랑 하더니 열렸는데 한마디로 약간 반쪽짜리, 기존 규모에 비해서 규모가 한 반 정도로 줄어든 그런 모토쇼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차를 보시면요, 폭스바겐부터 보면요, 폭스바겐 ID 라이프라는 컨셉트카를 선보였는데 폭스바겐이 늘 추구하던 합리적인 가격, 합리적인 크기, 합리적인 성능, 합리성 이런 것들을 배경에 두고 있는 엔트리카, 사회인이 되면은 처음으로 사는 차 이런 느낌이에요. 독일에서는 뭐 첫 차를 살 때 당연히 폭스바겐으로 사는 뭐 이런 게 있어요. 엔트리카답게 가격이 일단 2만에서 2만 5천 유로라고 하니까 우리나라로 그대로 환산하면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3천만 원 선 정도 되는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배터리가 57kWh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배터리나 이런 거 용량을 따져도 가격이 꽤 합리적이죠. 재활용이 가능한 수지나 나무, 패브릭 등으로 가벼운 소재를 많이 써서 가볍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234마력 전기 모터가 들어가는데 요걸로 6.9초 만에 시속 100km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자율주행을 할 때는 앞유리에 크게 스크린을 펼쳐서 뭐 여러 가지 그 스크린을 활용을 해서 뭐 영화를 본다거나 뭐 SNS를 한다거나 뭐 유튜브를 본다거나 뭐 비디오토도 보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그런 자율주행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전기 컨셉트카입니다. 이 차의 포인트는 재활용성이에요. 재활용성. 표면에 석유화학 물질 같은 걸로 도색 같은 거 해가지고 뭔가 칠을 입혀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폐차를 했을 때는 바로 녹여서 재활용이 가능한 그런 소재라고 해요. 본닛과 지붕은 재활용 소재로 만든 천 소재 이런 걸로 감싸서 무게도 줄이고 또 보행자 안전에도 상당히 좋겠죠. 보행자를 탁 치면은 본닛으로 머리가 떨어지는데 천 위로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보행자 안전도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실내에도 온통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만들어서 별도 도색이나 코팅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은 그 원래 소재 그대로 접착제 같은 거를 쓰지 않고 실내로 구성했기 때문에 폐차를 했을 경우 바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이점이라고 합니다. 유럽의 자동차 회사는 뭐 최근 몇 년 사이에 뭐 전기차나 뭐 수소 연료전지차 같은 걸로 공해물질 배출하지 않는 거는 이제 기본이고요. 차를 만들 때나 그리고 차를 폐차를 해서 처리를 할 때 이때도 뭐 공해물질 같은 거 배출 없이 스르륵 왔다가 스르륵 사라지는 재활용 소재로 만들고 폐차됐을 때도 다 재활용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거.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구 환경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 자동차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BMW도 비슷한 개념의 친환경차 BMW iVision 서큘러라는 차를 공개를 했는데요. 이 차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서큘러, 이 선순환 이런 거를 목표로 개발된 차예요. 차 전체가 일단 재활용 소재입니다. 그리고 이 차도 폐차할 때도 재활용이 쉽게 할 수 있도록
뭐 접착제나 이런 거 뭐 이런 걸로 하지 않고 딱딱 조립을 해가지고 3D 프린터나 뭐 이런 걸로 딱딱 만들어서 조립해서 만든 형태라고 합니다. 폐차할 때는 바로 재활용이 100% 가능하도록 고안이 된 컨셉트카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 차에 들어간 배터리도 폐차가 되면은 성분별로 쉽게 분리를 해서 배터리 자체에 들어가 있는 금속 성분까지도 다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안을 한 컨셉트카라고 해요. 탄소 배출 감축에 이어서 유럽 차들 사이에서 요즘에 아주 강조되고 있는 자원 소비 감축, 그러니까 지하 자원이라든지 이런 거 소비를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지 진정한 친환경 차다, 요런 물결에 동참하는 컨셉트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차가 이렇게 선순환이라는 컨셉을 공개로, 재활용이라는 컨셉을 공개로 딱 공개되자마자 이 차의 컨셉에는 관심이 없고 이 차의 생김새에 다들 한마디씩 하시더라고요. 일단 키드니 그릴이 처음 보는 형태잖아요. 요즘에 뭐 M4 뭐 이런 차에서 이렇게 세로형 키드니 그릴 막 강조해가지고 이것도 막 얘기가 많았는데, 갑자기 또 가로로 길게 된 이 키드니 그릴을 선보여서 야, 이거 BMW가 이 키드니 그릴을 갖고서는 뭐 이랬다 저랬다, 뭐 이렇게 이렇게 뭐가 진짜냐, 뭐 요런 얘기부터 야, BMW 같지가 않다, 무슨 미쓰비시나 무슨 토요타 같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BMW는 늘 늘씬한 스포츠카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원박스 형태의 그냥 너무 참신하게 생긴, 너무 실용적으로 생긴 컨셉트카를 선보이니까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듣고 있어요. 앞에 키드니 그릴에 보면은 이렇게 빗금으로 이렇게 거져 있는 이런 패턴들 있잖아요. 그런 패턴들이 옆에 유리창 밑에도 요 빗금으로 거진 거, 이렇게 사선으로 거진 거, 테일 램프나 다 이렇게 빗금으로 이렇게 거지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는 게 마치 라임이 강한 랩 같은 걸 듣는 느낌이랄까? 마음 잡고서는 가족들이랑 그냥 행복하게 좀 살아보려고 지금 마음 잡고 가고 있는데 가족들이랑 그냥 아이고, 열심히 살기가 싫어졌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적인 완성도를 상당히 좀 높여주고, 그리고 디자인 자체가 좀 재밌어 보이고 막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컨셉트카에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차를 보면은 뒷부분만 좀 거머튀튀하게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도색이 됐는데, 스테인레스 머플러 같은 거나 금속 머플러 같은 거 열이 막 이렇게 좀 뜨거워지고 그러면은 약간 무지개색으로 조금 까맣게 구워진다 그러나? 약간 그런 느낌을 낸 거라고 해요. 띠릭띠릭. 메르세데스 벤츠도 전기차가 공개했어요. 몇 달 전에 공개한 EQS에 이어서 이번에는 E클래스의 전기차 버전인 EQE를 공개했습니다. 누구나 예상했듯이 EQS의 축소 버전이에요.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조금 작은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예상했듯이 실내 역시 EQS의 축소 버전. 대시보드 전면에 이런 OLED 이런 걸로 막 돼 있어가지고 화려하게 되어 있는 이런 형태예요. 앞유리를 앞으로 쭉 보내면서 앞유리를 아주 날씬하게 쭉 눕혔죠. 이런 걸 이제 캡포워드 스타일이라고 한다는 건 다 아시죠? 전기차는 공기 역학적인 성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EQS나 EQE 모두 앞유리를 바짝 눕혀서 캡포워드 스타일로, 본닛이 좀 짧은 스타일로 지금 가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벤츠스럽지 않은 그런 비례감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어쩌겠어요. 이게 공기역학적인 성능이 좋아서 전기차 이게 유리한 형태인데 어쩌겠어요. 전기차는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에 전기 배터리를 길게 이렇게 좀 바닥에 쭉 깔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EQE도 휠 베이스를 상당히 늘렸습니다. 기존 E클래스보다 휠 베이스를 18cm나 늘렸다고 해요. 그래서 휠 베이스가 3120, 3m가 훨씬 넘어가는 휠 베이스로 E클래스 전기차 버전 EQE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실내 공간도 넉넉하겠죠. 예. 구체적인 스펙도 공개를 했는데요. EQE350의 경우 90kWh 배터리가 들어가고, 이 배터리에 가덕 충전 후 유럽 기준으로 660km를 달릴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은 한 500km 정도 조금 넘게 이렇게 인증을 받을 수 있겠네요. 터프가이드의 벤츠, 벤츠 지바겐의 전기차 버전인 EQG도 공개가 됐는데요. 지바겐에서 이 엔진, 파워트레인, 뭐 변속기 이런 것들을 딱 드러내고 거기에 전기 배터리랑 전기 모터 이렇게 넣은 변형형 전기차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각 바퀴에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전기 모터 4개가 있는데 그게 각 바퀴에 하나씩 붙어 있는 그런 형태로 본격적인 사륜구동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스페어 타이어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었던 부위가 네모난 박스 같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네모난 박스에는 충전 코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납하는 함이라고 합니다. 그 측면에 이런 몰딩이라든지 이런 게 조명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게 자율주행을 위한 그런 조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율주행 때는 이게 색깔이 바뀌면서 차가 자율주행 중이다 라는 걸 얘기해주고, 사람이 직접 볼 때는 사람이 주행하는 그 등의 색깔로 들어오고 해서 자율주행일 때 좀 위험한 상황이거나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조명의 색깔이라든가 이런 걸로 다른 차들에 이렇게 알려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스마트도 컨셉트카를 선보였는데요. 이게 스마트는 벤츠 산하에 있는 아주 작은 차, 마이크로카를 만들던 브랜드였잖아요. 근데 이 브랜드가 한동안 뭐 신차 이런 거 없었는데 최근에 중국 지리자동차와 손을 잡으면서 전기차 브랜드로 거듭나려는 요 시점에 스마트 컨셉 찹1이라는 컨셉트카를 이번에 미네이 모터쇼에 공개를 했어요. 근데 특징이 기존 스마트와는 달리 엄청 커졌어요. 기존 스마트는 아주 작았잖아요. 경차 이하로 작고 뭐 2명이 타고 뭐 이런 차였잖아요. 근데 이거는 길이 4.3m, 폭 1.9m, 그리고 높이도 1.7m 이러면은 거의 뭐 벤츠 EQA, 그냥 소형 SUV 정도의 그냥 크기거든요. 그럼 그냥 길에서 흔히 보이는 그런 크기예요. 아마도 차가 어느 정도 크기가 돼야지 어느 정도 용량 이상의 배터리를 바닥에 이렇게 깔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도 이제 소형 SUV 정도의 크기 정도는 가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차가 공환이 된 것 같습니다. 바닥에 70kWh짜리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걸 넣기 위해서 휠베이스가 2750이에요. 그러면은 뭐 투싼급의 거의 휠베이스를 갖고 있는데 컨셉트카는 B필러가 없이 문이 양쪽으로 열리고 뭐 실내 뭐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양산형으로 이렇게 그대로 나온다는 건 아니죠. 실내를 보여주기 위해서 컨셉트카는 B필러를 없애고 양쪽으로 열리는 이런 문으로 많이들 만듭니다. 근데 양산을 할 때는 다 그냥 요즘에 길에서 보이는 그런 차처럼 그냥 나오긴 하죠. 아마 이것도 그렇게 될 거예요. 디리릭. 아우디는 그랜드 스피어 컨셉트카를 공개를 했는데요. 이 길이가 5.3m에 이르는 아주 늘씬한 세단형 컨셉트카예요. 미끈한 보디라인, 그리고 길게 빠진 본닛, 그리고 날렵하게 깎인 뒷부분,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랜드 투어링카, 아주 빠른 스피드, 또 넉넉한 성능으로 국경을 넘어다니는 그런 아주 먼 거리 여행, 장거리 여행에 딱 적합한 이런 그랜드 투어링카로 딱 생겼죠. 앞권은 실내입니다. 자율주행 모드를 딱 선택을 하면은 운전대, 페달 이런 것들이 대시보드 안쪽으로 쫙 이렇게 들어가. 그리고 욕조처럼 승객들을 감싸는 실내 공간이 아주 안락하게 또 안전하게 이렇게 승객을 감싸서 장거리 여행을 아주 럭셔리하게 여유롭게 이렇게 자율주행으로 장거리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차세대 그랜드 투어링카라고 합니다. 120kWh의 대용량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 있고 앞과 뒤의 전기 모터로 최고 710마력을 낸다고 해요. 토크가 97.8, 상당히 여유로운 파워입니다. 한 번 충전으로 750km 달리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 뭐 이대로 나오겠죠. 그냥 뭐 막 던지는 숫자는 아니겠죠. 아우디는 컨셉트카를 시리즈로 모아서 언제든지 이렇게 막 두세 대씩 이렇게 발표를 해왔는데 이번에도 시리즈예요. 지난 7월에 로드스터 앞부분이 조금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로드스터, 아우디 스카이 스피어라는 로드스터를 선보인 데 이어서 이번에 이제 그랜드 스피어라는 그랜드 투어링카, 기다란 세단을 선보인 거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어반 스피어라는 이름으로 도시형 크로스오버 컨셉트카 이런 것들을 또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르노의 간판 차종이죠. 르노의 준중형 해치백 메간, 요게 전기차로 거듭났는데 원래 르노 메간은 그냥 해치백이었어요. 그냥 폭스바겐 골프 같은 해치백이었는데 이게 전기차로 바뀌면서 개념이 조금 바뀝니다. 약간 좀 크로스오버 스타일, 약간 미니밴, 약간 낮은 SUV 느낌이 납니다. 바닥에 배터리를 깔아야 되기 때문에 차체가 좀 높아지고, 예, 그리고 실내 공간도 좀 더 널찍하게 가져가면서 조금 낮은 SUV 느낌이 나게 디자인을 한 것 같아요. 길이가 4.2m가 조금 넘고 폭이 1.8m 정도 되고요. 높이는 1.5m. 요 정도 되는 아주 컴팩트한 크기인데 휠 베이스가 2.7m나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비율이 좋은데 타이어가 또 커요. 게다가 벨트 라인이 또 높아. 그리고 지붕 라인이 아주 날렵하게 빠졌어. 그래서 차가 상당히 좀 잘 빠진 차처럼 보입니다. 배터리는 40kWh 버전과 60kWh 두 가지 버전이 있다. 그리고 완전 충전 후 주행 가는 거리도 한 300에서 470km까지 준수한 수준으로 발표가 됐어요. 내년 2월에 이제 실차가 출시될 예정이고 3월부터 뭐 고객 인도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꽤 많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좀 얘기 될 것 같지 않으세요? 디릭. 포르쉐도 엄청나게 포르쉐다운 컨셉트카를 공개를 했어요. 전기 레이싱카 미션 R 이걸 공개를 했는데 겉에 이렇게 칠해진 거 자체가 그냥 경주차 리버리잖아요. 스펙이 엄청납니다. 일단 길이 4.3m로 지금 팔고 있는 718 카이맨 요 정도의 크기인데 높이가 1190밖에 안 됩니다. 1190이면 1200도 안 되는 높이면 상당히 낮은 거거든요. 람보르기니 우라칸이 1220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낮은 거죠. 근데 이 아주 낮고 컴팩트한 차체에 스펙이 엄청납니다. 일단 1088마력이야. 와,
앞에 435마력짜리 전기 모터 그리고 뒤에 653마력짜리 전기 모터를 합쳐서 1088마력을 낸다고 합니다. 되게 작고 가벼울 텐데 엄청나겠네. 그래서 봤더니 시속 100km까지 2.5초면요. 자유낙하 속도가 시속 100km까지 한 3.6초, 3.8초 요 정도가 자유낙하. 쇠굿을 떨어뜨리면 쭉 떨어지는 요 속도가 시속 100km까지 한 3점 몇 초 정도 걸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보다도 더 빠르게 가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밟으면 그냥 딱 이거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냥. 배터리는 80kWh짜리가 들어간다고 하고요. 그리고 900V로 충전을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르게 충전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뭐 800V대 충전 이런 것들은 조금씩 생기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900V급으로 이제 충전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 미네임 모터쇼에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는 아이오닉5 로보택시 그리고 아이오닉6 컨셉트카를 무대에 올렸는데 뭐 두 차 모두 이미 공개된 차를 무대에 올리는 거예요. 뭐 새로운 차는 아니고요. 그리고 뭐 이 모터쇼 현장에서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 등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조촐하게 모터쇼를 치르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현대자동차 외에 기아와 제네시스는 이번 모터쇼에 참가하지 않고 그 주변에서 그냥 별도 그냥 행사를 갖는다고 합니다. 사실 많은 회사들이 이번에 미네임 모터쇼에 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독일 자동차 회사, 그다음에 뭐 르노, 그리고 중국 자동차 회사 뭐 요 정도가 이번에 모터쇼에 참가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 회사나 일본 회사들은 거의 참가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현대자동차처럼 이미 공개된 차들 갖고 그냥 참가를 해서 그냥 구색만 갖추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모터쇼를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뭐 코로나 팬데믹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잦아들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꽤 많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많이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모터쇼 조직위도 그렇게 뭐 좀 조심스러운 상황에서 모터쇼를 열었고 참여 업체들도 아직도 좀 조심스러운 분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이번에 현대자동차 부스에 전시된 아이오닉6 컨셉트카는 이미 프로페시라는 이름으로 전시됐던 그 차예요. 뭐 아이오닉6라고 해가지고 딱 전시돼서 저도 기대를 하고 봤는데 새로 만든 거 아니고 그냥 예전에 보여줬던 프로페시라는 컨셉트카 그대로 그냥 전시가 된 겁니다. 아이오닉6는 실차가 조만간 공개될 예정인데 이 컨셉트카에서 상당히 많이 바뀐다고 합니다. 딱 보면 놀랄 정도로 바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양산성이라든지 그리고 실제 공기역학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바꾸다 보니까 많이 바뀌기는 했는데 바뀐 모습도 보셨나요? 뭘 안 봤어. 뭘 보기에는 뭘 봐. 큰일 날라고. 나한테 그런 거 자꾸 물어보지 마. 띠리릭 독일 미넨에서 열리고 있는 모터쇼 소식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추가로 들어온 소식들은 또 정리해서 영상으로 또 속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